네, 안녕하세요. 빌리어네어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지수 여타 경제 관련된 뉴스를 좀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 겁니다. 빠르게 차트부터 살펴볼게요. 최근에 해시리본에서 바이 시그널이 떠서 이때가 지금 8월 14일 정도였어요. 좀 괜찮게 가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지선에서는 이탈을 하지 않고 또 최소 최근에 하락 때 보였던 17,000달러를 지켜주던 이 상방으로 가던 추세선은 이탈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깨졌습니다. 뭐 때문에 깨졌냐? 네, 최근에 암호화폐를 주시하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잭슨 홀 미팅 파월 연설로 인해서 이 상승 추세선이 망가졌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차트상 갈 자리였어도 일단은 미 연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올릴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겠다라고 파월이 금리 유지 발언 이후에 4거래일 동안 다우지수 및 나스닥은 계속해서 하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 지수를 살펴보면은 109예요. 109고 작년에 비트코인이 한창 잘 나갔을 때는 거의 99, 100 이하로도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109라는 거는 거의 제가 비트코인 투자한 4년, 근 4년에서 5년간 가장 큰 수치인 것 같아요. 그만큼 달러가 강하다. 미 연준은 강달러를 확정 지은 겁니다. 강달러 발언을 이제 금리 유지 발언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말을 천명을 한 것이고요. 이 달러 시스템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 달러, 이 통화 신뢰도를 뺏길 수 없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달러가 강해진다는 뜻은 미 연준에서 달러가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중앙은행에서 회수를 한다는 거고, 자산에 어느 정도 끼어있던 거품들은 걷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 연준이 돈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한정 풀었을 때는 비트코인과 여타 부동산 및 금융상품에 거품이 끼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해칭 자산들의 거품이 끼기 시작을 했던 건데, 반대로 이렇게 미 연준이 대놓고 금리를 올리겠다, 인플레를 잡겠다 천명을 하니 비트코인이 이렇게밖에 꺾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비트코인이 그럼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인가?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일단은 이것을 살펴보려면 다각적인 국제 정세도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모두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가속됨에 따라 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의 현상을 극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만 봐도 거의 유가가 2,300원대를 찍고 왔어요. 네. 에너지가 이렇게 올랐던 적은 최근 5년간에 보지 못했던 가격대였던 것 같아요. 주유소가 이제는 1,700원, 1,600원만 돼도 옛날에는 왜 이렇게 비싸 했을 텐데, 강남이 그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1,600원이면 되게 싸 보입니다. 제가 1년 전만 해도 주유나 휘발유 가격이 한 1,2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싼 지금 상황인데, 피크를 찍고 좀 내려온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특히 러시아가 에너지 생산 강대국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빨리 끝나고 서방의 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 이 인플레이션의 현상을 금리만으로는 잡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언제 종전 협상을 하고 이제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인가, 그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때문에
지금 각국의 식량 수출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지금 미국의 대러 제재에 각국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스위프트에서도 러시아에 지금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는 경기가 지금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고 인플레가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파월은 작년과 재작년에 풀었던 이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결국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가진 미국이 달러를 가지지 못한 통화 발행의 주체가 되지 못한 나라들의 고외를 짜내서 자기들이 무차비하게 발행했던 그 달러를 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 이거를 보면은 정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좋은 나라이고 강대국이고 선진국이고 배울 점이 있지만 이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로서 이 휘두르는 이 폭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그런 폭력의 잔재로 아르헨티나나 터키나 뭐 이런 나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민은 거의 지금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정리를 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이 가까워져야 할 것이다. 근데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단기간에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최소 러시아는 에너지 강대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겨울은 한번 지나고 서방 유럽이 에너지 난으로 힘들어해서 러시아의 편을 점점 들어갈 때 그때야 조금 종전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결국은 올 겨울은 물 건너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잭슨홀 미팅에서라도 조금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비트코인이 차트적으로는 상방이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으로 차트는 망가져 있는 상태고 결국은 대내외적인 상황은 내년 최소 1, 2분기는 지나야 좋아지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일단은 올 연말까지는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가격 하방에 대내외적인 경제 리스크 때문에 좀 가격 하방에 리스크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 단기 추세선은 깼지만 200일 위로 턴만 올려주고 지금의 가격이 하방으로 꺾이지 않고 200일 위에만 올라준다면 그래도 내년 1분기쯤에는 좋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이더리움 머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로 9월 16일 이 사이에 지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머지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당장 이더리움이 빨라지고 가스 수수료가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은 디피컬티 밤이라는 난이도 폭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채굴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디플레이션 자산에 속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큰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시장의 그런 투자의 심리, 투심의 반전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더 머지 전에 많이 오른다면 이 재료 소멸로 가격대가 낮아지겠지만 지금 좀 최근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많이 가격 되돌림을 받았어요. 좀 살펴보면 이더리움 가격대는 최근에 거의 2000불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2000불에서 30% 정도 조정이 왔습니다. 더 머지 전까지 2000불을 찍어줄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찍어서 되돌림이 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빠지면서 되돌림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구간이 힘들지만 주봉으로 봐도 일봉으로 봐도 한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는 다 시장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결국에는 다음에 이런 산이 있었고 지금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골을 지날 때는 누구나 다 힘들고 지쳐 있어요.
그래서 고를 지날 때는 아무도 사려 하지 않고, 네, 현금 들고 관망하기 원하고, 네,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매수를 하시고 그때 용기를 내시는 분들만이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과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다르게 투자해야 된다. 반대로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본격적인 그래도 호재 일정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2024년에 있고, 내년부터는 경기 리세션, 경기 침체를 파월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이제 금리를 유지하거나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은 이제 그만하지 않을까. 그런 스탠스는 일단은 홀드하고, 내후년부터는 이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길어도 내년까지 저희가 저점 안에서 이 구간 내에서 조금씩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춘다면 최소 3년, 4년 이내에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들의 수익률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될 것이고, 충분히 좋은 가격, 매력 있는 가격대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많이 떨어져서 200이지만 이때는 이더리움이 9만원까지 떨어졌었어요. 9만원, 1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200이죠. 200 그때 비하면 20배까지 가량 오른 거기 때문에 결코 지금 가격도 낮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과거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본다면 좀 이제는 저희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모두 다 힘든 장세를 견디고 계실 텐데, 같이 제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 투자하면서 조금씩 평단을 낮춰가는 적립식 매수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수익률로 보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빌리어너였습니다.